저는 매일 아침 이 채널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빵을 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으면 제가 유난히 불행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제 삶이 그리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아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세상에 버려지고 늘 불행하기만 한 것 같다고 느꼈던 제 삶을 평범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이 채널의 사연들이 어찌나 고마운지,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에 못지않을 만큼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서도 또 통쾌한 일을 겪게 되어 부랴부랴 제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왔던 저희 엄마가 미혼모가 되고 난 후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 엄마는 저를 다시 외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저를 키워내셨던 저희 엄마가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도 없이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이 어린 나이에 어미도 잃다니, 이 어린 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가혹한 일들만 벌어지나 싶다. 부모를 잘못 둔 것도 죄라면 죄가 되겠구나. 엄마, 그래도 세빈이한테는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엄마랑 아빠랑은 차원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잘 돌봐주면 세빈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세빈이 누나 닮아서 천성이 착한 아이라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애 나이도 이제 70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어린애까지 키우겠어.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그래도 그나마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구나. 엄마는 그것만 해주세요. 그 외의 건 제가 할 테니까 다른 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각오 단단히 했어요. 제가 세빈이를 내 딸처럼 잘 키워야지 누나도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내가 세빈이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할머니와 외삼촌이 저를 거둬주셨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이 슬프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저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시던 할머니와 외삼촌 덕분에 저는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고 제게 가족이라고 남은 사람은 외삼촌이 유일했습니다. 세빈아, 삼촌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촌이 세빈이의 아빠도 되어주고 엄마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줄게. 우리 세빈이 시집갈 때까지 삼촌이 세빈이 옆에 있어줄 테니까 세빈이는 엄마랑 할머니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삼촌과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삼촌은 약속대로 제게 부모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외삼촌을 제 부모라 생각하며 삼촌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삼촌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단둘이 산 지 1년 만에 저는 삼촌에게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세빈아, 삼촌이 정말 미안해. 삼촌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삼촌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지금은 네가 어려서 삼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세빈이가 삼촌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고 삼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삼촌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렴. 삼촌,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아원이잖아요. 여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친구들이나 지내는 곳인 걸로 아는데 제가 왜 여기서 지내야 돼요? 세빈이도 알겠지만 삼촌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것 같아. 삼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세빈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세빈이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도록 하자. 삼촌이 세빈이 보러 자주 올게. 삼촌 결혼을 해야 돼서 지금 저를 고아원에 버리시는 거예요? 언제는 저 시집 갈 때까지 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여기에 버릴 수가 있어요? 세빈아, 삼촌은 절대로 세빈이를 버리는 게 아니야. 가능하다면 세빈이 데리러 올 수 있도록 삼촌이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결혼을 하게 된 삼촌은 더 이상 저를 키울 수 없게 됐다며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고, 그 후로 저를 찾아오지는 않으셨지만 종종 고아원으로 선물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희 삼촌도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이유도 없이 너를 고아원에 맡겼겠냐? 우리 삼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졌어야지. 그 인간은 어린애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서 죄책감도 안 느꼈나 몰라. 고아원에 들어간 이후 저는 제가 세상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했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남자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빈아, 너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나 아는 오빠 중에 진짜 성격 좋고 괜찮은 오빠 한 명 있는데 소개해줄까? 너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서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었거든. 소개 한번 받아볼래? 그 남자 잘 살아? 아니면 돈 잘 벌어? 세빈이 얘 돈 많은 집 아들이거나 전문직인 남자만 만나는 거 너 몰라서 그래? 얘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안 만나잖아. 아, 그랬어? 나는 몰랐어.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돈 많은 남자만 만나야 되는 거면 안 되겠다. 이 오빠 가난한 건 아니지만 평범한 편에 속하거든. 저는 태어나길 돈 많은 집에 태어난 남자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만 골라 만났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만나 연애를 하면 저도 그 사람과 같은 급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는 해놓고 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는 안 해? 설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한 거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직 며느리를 맞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사드리러 가긴 힘들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전에는 부모님이 얼른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얼른 결혼부터 해야겠다고 말했잖아. 설마 오빠 부모님이 나 보기 싫다고 하셔서 미루고 있는 거야? 미안하다. 사실 두 분한테 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두 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며느리를 맡고 싶다고 하시는 중이셔서 우리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 일단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두 분 잘 설득시켜볼게. 25살일 때 저는 결혼을 할 뻔하긴 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기도 했고 100억대 매출을 내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기도 했던 남자와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고아에다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결국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파혼을 당한 것이었죠. 세빈아,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프로포즈까지 받았다고 하길래 결혼도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혹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 거야?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하니까 고아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 파혼하기로 했어. 근데 나는 괜찮아. 너도 알겠지만 나 남자 잘 만나는 편이잖아. 세상에 널린 게 남잔데 이 정도로 나 속상해하진 않아. 그래, 나는 너만큼 남자 잘 만나는 앤 또 못 봤어. 어쩜 그렇게 돈 많은 남자만 만날 수 있는지. 너 그것도 정말 재능이다. 처음 파혼을 당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딱히 아쉽지도 않았고요.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널린 게 남자였고 저는 또 그만한 남자를 만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파혼 후에도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는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기에 부모의 반대도 이겨내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그 세빈이라는 애구나. 우리 아들한테 네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너희 둘 결혼할 생각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 너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너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네, 14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오빠에 비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빠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도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정말 잘할 테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아내라니. 김칫국 마시지 말았으면 하네. 나는 너희들 결혼 허락해줄 생각이 추워도 없다. 너도 참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너 같은 고아원 출신의 애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내가 볼 때 너 돈 좀 있는 남자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래도 그때 당시의 남자친구는 직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달리 자신의 부모가 결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또 저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세빈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모님 마음 돌릴 수 있도록 해볼게. 부모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집을 뛰쳐나와서라도 너랑 결혼할 테니까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본의 아니게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오빠 자신 있어? 부모님이 나랑 결혼하면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당연하지. 너도 알겠지만 나 부모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신만 믿으라며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남자친구는 1년 가까이 저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다 본인도 지친 건지 결국엔 저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세빈아, 미안하다.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 설득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렇다고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면서까지 너랑 결혼할 자신도 없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자. 언제는 나보고 부모님이랑 연을 끊어서라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돈 없는 여자 선택하느니 돈 많은 부모님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거야? 돈을 떠나서 천륜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야. 너는 부모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평생 부모님 도움받고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고. 나 우리 부모님이랑 연 끊는 짓까진 못하겠어. 지금 말 다 했어? 그래도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나도 너같이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 주는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어디 평생 네 부모 그늘 밑에서 꼭두가시처럼 잘 먹고 잘 살아봐. 두 번째 파혼을 당하고 난 후 저는 계획을 바꿔 저를 좋아하는 어른들의 자녀를 공략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피부관리실에 자주 오던 부자 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엄청 예뻐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어머님의 아들을 사적으로 연락해 꼬셨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건 별거 아니고 일하면서 당 충전하라고 사온 디저트니까 이거 먹으면서 일해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잘해줘요? 우리 아들 성격이 좋아서 자기 여자한텐 엄청 잘해줄 텐데. 네, 맞아요. 오빠 정말 잘해줘요. 세상에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줘서 요즘 매일이 행복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셔서 오빠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 덕분은 아니고 걔가 원래 천성이 착했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만나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내가 대신 혼내줄 테니까. 제가 일부러 공략을 하고 만난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희 연애 소식을 들으시고는 잘 만나보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일하는 피부관리실에 올 때마다 저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은 별탈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결혼하겠다고 나를 찾아온 거야? 세상에, 결혼이라니. 둘이 연애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었어? 우리 만날 때부터 진지한 관계로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 거고요. 엄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나는 두 사람 당연히 연애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결혼이라니.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였으면 나 두 사람 연애도 못하게 내가 나서서 말렸을 거야.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연애는 어차피 장난이니까 수준 차이가 좀 나도 상관없지만 결혼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지.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셔서 당연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시고는 절대로 허락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180도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김세빈 씨. 내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어요? 어떻게 겁도 없이 우리 아들을 탐낼 수가 있어요? 김세빈 씨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 김세빈 씨랑 우리 아들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세빈 씨가 저보고 억지로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왜 수준을 운운하시는 거냐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딱 보면 모르겠니? 이 여자가 우리 집 돈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내가 잘해주고 자기 좋아해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 며느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거라고. 우리 세빈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사람 저희 집에 비해 가진 게 없는 건 맞지만 정말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왜 가진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러세요?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주던 사람도 결국은 저의 출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고아는 절대로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을 말이죠. 세빈씨,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시켜볼게요. 사실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보기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세빈씨가 우리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서 심통나서 저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세빈씨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렇게 하셨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우영씨,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괜히 어머님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님한테 저랑 헤어졌다고 말씀드리세요. 세빈씨, 왜 이래요? 벌써 포기하기는 일러요. 그리고 이 정도 반대도 생각도 못하고 저랑 결혼할 생각한 거예요?
세빈 씨,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주세요. 우영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우영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제 수준은 밑바닥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니.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여기서 끝내주세요. 3번의 파혼을 당하고 난 후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연고지 하나 없는 작은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빈아, 가족도 없는 네가 여길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여기는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많지. 네가 가는 곳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잖아. 나는 지금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나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고아원에서 자란 게 잘못이 아닌데 나 혼자 자격지심에 나를 괴롭게 만들고 또 결핍을 남자로 채우려고만 했어. 근데 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새 출발을 하려는 거야. 저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작은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사를 하던 날 저희 집에서 도배를 해주고 있던 도배사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니시죠? 어쩐 일로 이 작은 동네까지 이사를 오시게 되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결혼은 아닐 테고 공무원이셔서 발령이라도 받으신 건가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동네가 조용하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빵하고 다니면서 빵집을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겠죠? 빵집 좋죠. 제가 여기 토박이라 상권 잘하니까 빵집 차릴 때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상권 기가 막히고 월세 저렴한 곳 알아봐 드릴게요. 저 또래로 보였던 남편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도배 일을 해서 그런지 낯가림도 없고 싹싹하니 성격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도배를 할 때 딱 한 번 본 사람이기는 했지만 빵집을 차릴 때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이었기에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빵집 차릴 때쯤 연락 주시라고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그때 상권도 추천해주고 상가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엄청 좋은 자리를 내가 하나 알게 됐거든요. 내일 시간 되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외지에서 온 젊은 여자 혼자 가는 것보다 이 동네 토박이인 저랑 같이 가시는 게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지랖이 넓은 남편 덕분에 연고지 하나 없는 작은 동네에서 빵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새 출발의 신호탄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빵집을 차리고 난 후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저희 빵집을 들려 빵을 사가곤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빵 사가 주셔서 감사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건 잘 알지만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첫 개시 손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첫 개시 손님 하려고 가게 여는 시간 맞춰서 오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그리고 여기 빵 맛이 좋아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간식으로 사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설마 제가 그쪽 좋아해서 이러는 거겠어요? 저는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늘 먼저 배려를 했으며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저랑 술 한잔 해요. 친구도 없는 동네에서 맨날 빵만 굽고 사는 거 재미없지 않아요? 저 올해 30이에요.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취미생활 할 만한 것 좀 추천받아 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사장님 말씀대로
일, 집 반복하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그래요? 그럼 저랑 배드민턴 치러 다니지 않으실래요?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모이면 참 재미있거든요.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으로 내려와서도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빵집 사장님, 우리 기영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니까 둘이 잘 어울려서 엮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빵집 사장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우리 기영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만나봐요. 저는 기영씨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성실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근데 남자친구로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네요. 이제부터라도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기영이랑 한번 잘해봐요. 우리 기영이 신랑감으로도 훌륭한 남자고 기영이랑 결혼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기영이 저놈 보기보다 엄청 순해 보거든요. 돈 많은 남자만 찾아다니던 제가 평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남편을 만나고 난 후 저는 제가 진정으로